거울 앞에서 허리둘레를 재는 순간 숫자는 말하지요. 피곤함, 잦은 갈증, 늘어나는 허리띠 구멍. 대사증후군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투리브는 칼로리가 아닌 영양 밀도로 식탁을 바꾸면 몸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6주의 여정으로 복부 지방의 엔진을 끄고 혈당과 혈압의 파도를 낮추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 조엘 퍼머는 환자들에게 약만이 아니라 식탁을 처방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과 혈압, 낮은 HDL, 공복 혈당 상승이 한꺼번에 엮인 매듭, 풀기 어렵지만 실마리는 식사에 있습니다. 그는 영양밀도 높은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배고픔은 줄고 체중과 염증은 함께 내려간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굶주림이 아닌 더 똑똑한 포만감입니다. 세 칸의 계단에도 숨이 찬 민수 씨. 회의 전 커피와 달콤한 간식이 일상이 됐고 점심은 빠르게, 저녁은 늦게. 건강검진표엔 허리둘레 경고와 공복 혈당 별표가 빼곡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지만 문제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환경과 선택의 구조였습니다. 오늘부터 민수 씨가 바꾸는 것은 의지의 크기가 아니라 접시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의 접시가 우리의 내일을 빚습니다. 퍼머는 건강을 섭취 칼로리 중 영양소가 얼마나 밀집했는가로 설명합니다. 같은 500칼로리라도 잎채소, 콩버섯, 베리씨앗의 접시는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컬로 가득하고 가공 간식은 빈 껍데기에 가깝지요. 섬유질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 신호를 키웁니다. 영양 밀도가 높을수록 적게 먹어도 충분하다는 몸의 언어가 들립니다. 숫자보다 내용물. 이것이 전환의 핵심입니다. 정말 6주 만에 달라질까? 의심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체중의 작은 감소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은 완화되고 혈압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물 위주의 고섬유질 식사는 그 변화를 가속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접시의 규칙을 펼쳐 보일게요. 그리고 3주차에 닥칠 갈망의 파도, 우리는 어떻게 건널까요? 대사증후군은 신호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상태입니다. 복부 지방이 늘면 염증 신호가 커지고 그 염증이 인슐린의 문을 무디게 만듭니다. 혈당은 쉽게 오르고 혈압은 자주 높아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 식사는 혈압에, 비가공 탄수화물은 혈당에, 파이토케미컬은 염증에 함께 우산을 펴줍니다. 신호를 바꾸는 첫발, 접시에서 시작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 저장고가 아니라 호르몬을 내는 기관처럼 행동합니다. 염증 물질을 내보내 인슐린이 세례문을 두드려도 답이 늦게 오게 만들지요. 영양밀도 높은 저에너지 식단은 칼로리 대비 포만감을 키워 내장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됩니다. 체중계의 숫자보다 허리둘레의 줄어듦이 먼저 느껴질 수 있어요. 바지 단추가 들려주는 조용한 승리입니다. 섭취한 섬유질은 장에서 젤처럼 변해 당의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늘립니다. 하루 접시에 채소와 콩을 넉넉히 담으면 혈당의 급등이 완화되고 장내 미생물이 단쇄지방산을 만들어 염증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과일은 통째로, 주스는 필요 없습니다. 섬유질은 우리를 배불리면서도 가볍게 만듭니다. 값싸고 강력한 자연이 준 도구입니다. 진한 색의 채소와 과일에는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아이소사이오 사이아네이트 등 식물 화학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 내벽을 보호하며 인슐린 신호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접시의 색을 늘릴수록 방패는 두꺼워집니다. 초록, 보라, 빨강, 주황의 팔레트가 오늘의 치료제입니다. 먹는 색이 곧 내 몸에 빛이 됩니다. 과한 나트륨은 혈관벽에 물을 붙잡아 혈압을 올립니다. 가공식품의 숨은 소금이 특히 문제죠. 반대로 채소와 과일의 칼륨은 과잉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이투리브는 소금을 줄이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세우길 권합니다. 혀는 2주면 바뀝니다. 조용히 묶여있던 끈을 풀어내면 심장은 더 가볍게 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비전분 채소를 제한 없이 과일과 콩을 매일, 통곡은 소량, 견과와 씨앗은 한 줌,
동물성 식품과 정제식품, 기름, 설탕, 과도한 소금은 최소로 허기를 참지 말고 접시를 바꾸세요. 약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시작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식사의 변화는 수치에도 영향을 주어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잎채소, 십자화과, 향이 강한 채소들은 열량은 낮고 영양은 높습니다. 샐러드, 찜, 스팀, 수프에 마음껏 담으세요. 배불리 먹어도 가벼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접시 절반 이상을 채소로 채우는 순간 대사 엔진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콩과 렌틸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저혈당 지수라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저녁에 한 컵의 콩을 더하면 밤중 간식 충동이 줄어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사 증후군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된 곡선이지요. 삶거나 스튜로, 샐러드에 섞어 매일의 기본으로 삼아보세요. 작은 콩알들이 큰 호흡을 돌려줍니다. 과일의 당은 섬유질과 함께 오므로 주스보다 통째로 먹을 때 혈당에 유리합니다. 베리류와 사과, 감귤처럼 껍질까지 먹는 과일은 파이토케미컬이 더 풍부합니다. 디저트가 필요할 때 냉동 베리를 요거트 대신 두부 크림과 곁들여 보세요. 단맛을 즐기되 급등은 피하는 지혜입니다. 견과와 씨앗은 소량으로 포만감을 연장하고 지용성 파이토케미컬 흡수를 돕습니다. 아침 샐러드나 수프에 간 아마시나 호두 한 줌을 더해보세요. 지나치면 열량 과다이지만 적절한 한 줌은 식탐을 줄여 총 섭취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작은 손바닥이 하루의 리듬을 매만집니다. 이투 리브는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식물성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합니다. 포화지방과 가공육은 대사 건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빈도를 낮추고 선택한다면 작은 양을 곁들이는 수준으로 메인이 식물, 동물성은 옵션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접시의 주연을 바꾸면 이야기의 결말도 달라집니다. 정제기름은 영양이 거의 없는 고열량 성분입니다. 팬에 물이나 채소로 볶고 견과 씨앗으로 만든 드레싱으로 풍미를 더해보세요. 양파와 버섯을 천천히 졸이면 자연의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혀는 기름보다 향과 식감에 오래 머뭅니다. 깊은 맛은 기술에서, 건강은 선택에서 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곡, 콩, 채소, 과일은 섬유질과 미네랄이 함께와 혈당 변동을 완화합니다. 반면 흰 밀가루, 설탕, 가공 스낵은 급등과 급락을 부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동행하는 영양소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퍼머는 식품의 영양 밀도를 평가해 선택을 돕습니다. 잎채소 십자화가 버섯, 양파, 베리 씨앗 같은 식품이 높은 점수를 받지요. 점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맵기 접시에 이들 식품을 먼저 채우면 자연스레 덜 좋은 선택이 밀려납니다. 우선순위가 습관이 결과를 만듭니다. 샐러드를 곁들이는 시대를 지나 샐러드를 메인으로 올립니다. 커다란 그릇에 채소를 듬뿍, 콩과 버섯을 토핑하고 씨앗 드레싱으로 마무리.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곁들이면 포만감은 오래가고 저녁의 급습은 잦아듭니다. 메인의 자리를 바꾸는 작은 반란, 몸은 곧 박수로 답합니다. 카트의 앞칸을 채소와 과일로 먼저 채우세요. 냉동 채소 베리, 통조림 무염콩도 훌륭한 아군입니다. 라벨을 보면 나트륨과 설탕, 기름은 낮고 섬유질은 높은지 확인하세요. 집에 들여오는 것이 곧 내일의 식탁이 됩니다. 카트가 오늘 바뀌면 몸은 내일부터 바뀝니다. 눈앞의 음식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합니다. 과자, 탄산 가공육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대신 채소와 과일, 삶은 콩을 눈높이에, 드레싱과 소스는 직접 만들어 병에 담아두세요. 주방의 동선을 바꾸면 의지는 덜 필요해집니다. 환경이 곧 습관의 조력자입니다. 오트와 씨앗, 베리, 시나몬으로 단순하고 안정적인 아침을, 혹은 녹색 스무디 대신 씹는 녹색볼, 잘게 썬 채소와 콩, 약간의 견과를 곁들인 샐러드, 단 음료 대신 따뜻한 허브티로 시작하면 인슐린의 하루 리듬이 차분해집니다. 하루의 첫 선택이 대사를 정렬합니다. 커다란 샐러드에 콩, 버섯, 양파를 더하고 토마토나 채소 수프를 한 그릇 곁들입니다. 수분과 섬유질의 조합이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오후에 급격한 허기를 막습니다. 드레싱은
씨앗과 식초, 허브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점심은 오후를 안정된 곡선으로 바꿉니다. 저녁은 과하지 않게 구운 채소, 콩 스튜, 통곡 소량을 곁들인 접시를 추천합니다. 늦은 밤 탄수화물 과식은 다음날 피로를 부릅니다. 부드러운 허브 향과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 하루를 편안히 닫아줍니다. 몸은 가볍게, 마음은 든든하게, 따뜻한 수프는 속을 안정시키고 샐러드는 씹는 시간을 늘립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은 길어지고 디저트의 유혹은 짧아집니다. 채소와 콩, 버섯, 향신료의 조합은 면역에도 유익한 무대를 만듭니다. 두 배우가 한 무대에서 호흡할 때 서사는 단단해집니다. 주말 90분을 투자해 한 줄을 가볍게 콩 삶기, 수프 끓이기, 채소 손질과 드레싱 병에 담기, 준비된 냉장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즉흥적 과식을 막습니다. 바쁠수록 계획이 자유를 줍니다. 당신의 냉장고는 이번 주의 의사입니다. 당과 소금, 기름에 익숙했던 혀는 3에서 5일 차의 신호를 보냅니다. 두통, 짜증, 그 음식이 생각나는 시간, 물과 수면을 충분히 채소와 콩을 더 채우세요. 혀의 설정이 초기화되면 자연의 단맛이 돌아옵니다.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평온을 만듭니다. 두 주가 지나면 같은 음식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소금은 덜 필요하고 과일의 단맛이 더 진해집니다. 뇌의 보상회로가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균형을 되찾기 때문이죠. 식탁의 색과 식감이 주는 즐거움이 다시 커집니다. 혀가 변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배고픔으로 위장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5분 산책을 하며 호흡을 느껴보세요. 감정이 잦아들면 진짜 배고픔인지 분별됩니다. 몸의 신호와 마음의 신호를 구분하는 연습, 대사의 균형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식사가 엔진을 바꾸면 움직임은 윤활유가 됩니다. 식후 10분 산책만으로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총량보다 자주 움직이기가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앉은 시간마다 일어나기, 작은 움직임이 인슐린의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올라 허기와 당 갈망이 커집니다.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수면은 대사 안정의 토대입니다. 밤에는 스크린을 줄이고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으로 신호를 보내세요. 잘 자는 몸이 잘 고릅니다. 336 호흡을 해봅시다. 코로 3초 들이마시고 3초 머물고 6초 내쉬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식욕 신호가 차분해집니다. 식탁 앞, 회의 전, 잠들기 전 어디서든 가능한 작은 기술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접시도 차분해집니다. 허리둘레, 체중, 혈압을 주 1회 같은 시간에 기록하세요. 혈당과 지질은 주치의와 정기 체크를 작은 변화라도 숫자로 보면 동기부여가 커집니다. 그래프는 정직합니다. 접시의 선택이 선으로 남습니다. 식사 변화로 혈당과 혈압이 내려가면 저혈당이나 어지럼을 피하려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시작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변화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상담하세요. 안전이 첫째입니다. 식탁의 혁신은 의료의 지도로 더 안전해집니다. 메뉴에서 채소가 많은 사이드를 2개 고르고 드레싱은 따로, 볶음은 물채수로, 소금은 적게 요청하세요. 곡물은 소량으로, 빵과 달콤한 음료는 건너뜁니다. 천천히 씹고 포만 신호를 기다리면 절반만으로도 충분해질 때가 많습니다. 식당에서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말보다 보여주는 것이 쉽습니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큰 샐러드와 수프를 준비하고 각자 좋아하는 토핑을 얹게 하세요. 맛있고 배부르면 이야기는 자연히 설득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함께할 때 더 오래 갑니다. 냉동 채소와 베리는 제철 영양을 담아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무염 통조림 콩과 토마토도 훌륭한 재료지요. 세일할 때 대량 구매에 나눠 보관하면 비용과 시간을 함께 절약합니다. 건강식은 비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봅시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려 단쇄 지방산을 만듭니다. 이는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에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다양한 채소와 콩, 통곡을 섞어 먹을수록 합창단의 하모니가 좋아집니다. 한 그릇의 샐러드가 장에서 노래가 됩니다.
정체가 오면 왜 안 빠지지? 대신 무엇을 더 채울까를 묻습니다. 채소의 양, 콩의 빈도, 소금과 견과의 양, 가려진 소스의 당을 점검하세요. 포기 대신 미세 조정이 답입니다. 작은 나사가 큰 문을 엽니다. 급격한 섬유질 증가는 더부룩함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물을 늘리고 콩은 조금씩 양을 올리며 조리 시간을 길게 해 소화를 돕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편안함이 돌아옵니다. 속도는 천천히, 방향은 분명히 소스, 빵, 시리얼, 통조림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1회 제공량의 숫자에 속지 말고 실제 먹는 양 기준으로 환산하세요. 무염, 저나트륨 표기라도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소금을 찾아내는 눈이 혈압을 지킵니다. 후식이 필요할 땐 과일과 코코아 파우더, 약간의 견과로 만든 간단한 노베이크 디저트를 대체 감미료에 의존하기보다 혀의 제학습을 돕는 것이 장기 해법입니다. 자연의 단맛은 천천히 오래 남습니다. 복부지방과 함께 자주 동행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체중과 음식의 질 변화에 잘 반응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정제당 기름이 적은 식단은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회복의 길, 식탁 위에 있습니다. 나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아니라 영양 밀도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정체성은 선택을 자동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내 정체성을 기억하면 최선의 한 접시가 보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민수 씨의 허리둘레는 줄었고 오후 졸림은 사라졌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숨이 차지만 숨이 빨리 돌아옵니다. 그는 매일 기록했고 정체가 오면 채소와 콩을 늘리고 소금을 줄였습니다. 작은 수정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몸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지난 날 체중은 내려가고 허리둘레는 더 내려갔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으로 공복 혈당 곡선은 완만해졌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원리의 결과였습니다.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의 접시가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이제는 유지가 목표입니다. 주간 장보기 리스트, 일요일 배치 요리, 외식 원칙, 3가지, 수면 알람, 스트레스 호흡 루틴을 체크리스트로 고정하세요. 습관은 생각을 덜 필요하게 만듭니다. 자동화된 건강. 이것이 장기전의 비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한 접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를 크게, 콩을 넉넉히, 과일을 통째로, 소금과 설탕은 적게, 완벽보다 지속을, 속도보다 방향을, 당신의 다음 숟가락이 대사의 방향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식탁에 불을 켰다면 지금 냉장고에 채소와 콩을 준비해보세요.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시작 전과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한 접시의 실천으로 응답해주세요. 내일의 혈관은 오늘의 선택으로 빚어집니다.